저속노화는 기본에 충실하면 영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하루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운동은 진짜 꼭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10분 덕분에 저는 스트레스 컨트롤이 이전보다 쉬워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꿉친구들. 다들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목표도 세우고 새로운 시작 잘하고 있나요? 저도 바쁜 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헬스나 이너뷰티 관련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 소꿉친구들에게도 관련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유퀴즈에 나온 서울 아산병원 노년외과의 정희원 교수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 이렇게 세 권을 읽고 제 방식대로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이 세 권이 제목이 다 저속노화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청소나 화장대 정리하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게 최대한 유익하게 이야기 압축해 볼게요. 사람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략은 알았지만 책에서 정확하게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다고 짚어서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 IT 사업가가 신체 나이를 18살로 되돌리기 위해서 연간 25억을 쓴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젊은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거나 25가지 운동 등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돈이 많아야 저속노화를 할 수 있나?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알았어요. 저속노화는 기본에 충실하면 영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뷰티 유튜버잖아요. 물론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주름, 건조,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피부도 건강하고 내장기관이나 속이 탄탄해야 그 속감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뿜어나와요. 결국 매끈한 피부결과 밝은 톤은 먹는 거, 자는 거, 스트레스, 이 모든 관리들이 잘 해야 나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노화 소문에 대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노화는 25살 때부터 시작된다. 25세 전후에 세포 재생 속도, 그리고 신진대사율, 근육량 등의 미세한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해요. 25살 때부터 노화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 30대 초반부터 근손실이 발생한다. 맞아요. 매년 1%씩 근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30대 중반에 급노화가 처음 시작된다. 맞아요. 37살, 그리고 60대 중반, 그리고 7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완전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해요. 저는 노화가 천천히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애 주기에 따라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제 안에 있는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해결한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사실 이 영상은 정말 제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제가 두고두고 보기 위해서 책을 압축해 놓은 영상이라 잘 들어보시면 우리 소꿉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스스로 자가 체크하려고 만든 웰라이프 체크리스트도 아래 더보기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후기 댓글 달아주시면서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세요. 웰라이프 체크리스트는 마인드, 신체 운동, 식습관, 수면 관련해서 총 30개 항목으로 매일매일 체크하는 리스트인데요. 체크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상기하게 되고 반성도 하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 3권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노화 속도는 다르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면 된다. 이거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실천이 어렵잖아요. 저도 진짜 몸 움직이는 거를 너무 귀찮아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늦게 자고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최대한 적용할 수 있게 방법을 짜내봤습니다. 오늘은 영원으로 피부 나이뿐만 아니라 신체식에 늦추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가속노화를 줄이는 하루 10분 호흡법이에요. 우리 마루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단두대에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하루 만에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버린 이야기인데요. 이게 가속노화의 가장 큰 주범 중 하나가 정신적 스트레스래요. 우리 멘붕이 왔을 때 머리가 새하얗다, 생각이 안 난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에 나이트 케어 루틴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하루 명상이라는 어플인데요. 매일은 못해도 저는 하루에 3번씩 하루 명상 어플을 들으면서 좋은 말에 귀 기울이거나 자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제 호흡 소리에 집중하면서 머리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심호흡을 5초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들숨할 때 1만 생각하고 날숨할 때 2만 생각하면 내 코가 호흡하는 횡격막, 갈비뼈, 어깨, 저의 신체 부위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집중하면서 계속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잠이 들거나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공명호흡이라고 들숨, 날숨을 5대5로 호흡 패턴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10분 덕분에 저는 스트레스 컨트롤이 이전보다 쉬워진 것 같아요. 이 호흡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의 뇌를 회복하는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자기 분야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회사를 다니건 공부를 하건 이 마음챙김 훈련을 하면은 몰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저는 가끔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근거 없는 무한 자신감을 갖는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생각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되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이 되거든요.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뇌 연결회로 구조와 기능까지도 바꾼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불안장애, 만성통증, 질병까지 얻는다고 하니 진짜 무한 긍정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유리 멘탈인데, 비유를 하면 상처가 많이 난 피부에는 조금만 자극해도 아프잖아요, 우리. 근데 건강한 피부에서는 조금 긁혀도 금방 회복되잖아요. 저는 마음의 피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인지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꾸준히 저는 호흡 명상을 하면서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몸을 괴롭혀야 평생 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인데요. 저희 하루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운동은 진짜 꼭 해야 돼요. 30대 이후부터는 사람의 몸이 매년 1%씩 근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하루에 1%씩도 근손실이 된대요. 그래서 근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리, 목, 고지혈증, 소화불량 등 대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진짜 운동 하나 안 했을 뿐인데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니 운동을 습관화해서 마음의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워치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하루에 진짜 많이 걸어도 5,000보 정도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부족이 좀 심한 편인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택시 이런 편한 수단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하루에 10,000보도 안 걷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침 출근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곳까지 걸어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도 만보기 체크를 해서 부족한 걸음을 채우려고 해요. 낭설에 무릎을 많이 쓰면 닿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올바른 자세로 걷는다고 하면은 걷기는 뼈 밀도를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녁에 샤워하기 전에 벽 필라테스를 10분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에 벽 필라테스 관련 영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떠서 보이는 동작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동작부터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벽에 대고 버티기만 하는 쉬운 난이도도 있으니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투리 시간에 최대한 스트레칭도 하려고 하는데, 19년도에 사무직 노동자 모델 엠마를 보면은 책상에 계속 앉아있고 운동을 안 하면 되게 등이 굽어지면서 거북목에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모양이 되는 그런 이상한 자세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까지 있으면은 자세가 더 구부정해진다고 해요. 진짜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스스로 만보기, 벽 필라테스 최소 주 2회, 그리고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인 진짜 음식을 먹고 녹색 채소, 견과류, 베리류, 올리브오일, 통곡물, 콩류, 다금류, 그리고 생선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거는 사실 체형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활력, 몰입이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우울한 기분의 개선 등 진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올해부터는 아침에 주 2회 정도 샐러드를 먹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채소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또 육류, 고기보다는 계란, 생선, 올리브 오일 등으로 영양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지키기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도 진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영양제를 몇 개 먹고 있어서 영양제의 효능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는데요. 영양제보다는 능동적으로 섭취하는 게 영양소가 더 흡수가 잘 되고, 실제로 몇 개의 영양소는 이미 우리가 먹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제로 섭취할 필요가 없거나 영양제가 체내에 축적되어서 효능이 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해요. TV에서 연예인분들이 아침에 영양제 먹는 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영양소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섭취하는 것이 더 좋고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에 진짜 놀랐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영양제를 복용하면 괜찮으나 영양제를 먹었으니 건강해라면서 면죄부 용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영양제 구입할 비용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줄일 수 있고 포만감, 풍부한 섬유질로 배변 기능까지 향상된다고 해요. 또 음주도 안 좋은데 피할 수 없는 분위기라던가 상황이 있는데 음주 후에는 수면이나 가벼운 운동 아니면은 수분 보충을 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알코올 분해 성분을 촉진시켜야 된대요. 저도 음주를 한 다음 날에는 반나절 정도 피곤하면 자고 걷기를 하면서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에요. 또 궁금했던 게 냉동 야채, 냉동 블루베리, 냉동 딸기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급속 냉동된 거라 비타민이나 영양소 손실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냉동으로 골고루 야채를 사는 편인데 이렇게 해서 섭취를 해도 영양소가 보존이 된다고 하니 이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수면의 양과 질은 평생 숙제. 저도 잠에 대해서는 중요한 걸 알아도 야박하게 하는 편인데 다음날 피곤하더라도 수면 시간을 줄여서 보고 싶은 걸 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성인 기준으로 잠자는 시간을 7시간 이하로 줄이면은 치매 발병률이 진짜 높아진대요. 그래서 보통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7시간 반 시간이 적당한데 수면이 부족하면은 자제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자극적인 것을 쫓게 된다고 해요. 저만 해도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자극적인 음식 찾거나 아니면 좀 피곤해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는 중간에 깨더라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려고 해요. 잠자는 동안에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기억이 정리가 되는데 수면 부족은 치매, 우울, 불안, 뇌 성능까지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정신 건강 이상으로 수면은 꼭 챙겨야 하는 거예요. 해외 틱톡에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 큰일을 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긴데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잘 챙겨야 오래오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만약에 100억 가진 사람이 102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부자일까요? 저는 이런 비교와 부러움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가끔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하는 걸 보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서 몇 살까지 잘 살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건강을 잃는 순간 잃은 건강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우울해져서 정신 건강도 무너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면서 되게 제약사항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면은 저는 회복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습관화하면서 사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이 되면 적당하게 중심을 지키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힘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스스로 관리하려고 만든 저만의 웰라이프 체크리스트 아래 공유해 두었거든요. 여러분도 다운받으셔서 책상이나 침대에 두고서 한번 매일매일 체크해보세요. 체크표가 있는 게 의외로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되고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구독과 북리뷰에 대한 느낌 좀 달아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소꿉친구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예뻐지길 바래요. 안녕.